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반장님 만나 뵙기 전에 시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0.16% 오르면서 2,57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겨우겨우 사들여주면서 9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0.02% 오르면서 90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세하게 수급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기관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관이 448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은 385억 원어치, 외국인은 72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1,732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95억 원어치, 1,204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부분, 오랜만에 잠자고 있던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늪에서 벗어나서 빠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리오프닝 관련주 오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부터 면세, 여러 가지 종목들, 또 기타 중국 소비주로 분류됐던 의류라든지 이런 쪽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아모레퍼시픽 1.21%, 아모레지 1.79%, 화장품주도 눈에 띄고요. 신세계나 코스맥스 등 코스맥스는 5.80%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일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다음 특징적인 부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언급이 살짝 됐지만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움직임에 따라서 정부가 대응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히토류 하면 떠오르는 대장주들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 이외에도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19.24% 오르면서 3,935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부터 오늘 시장 흐름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오늘의 반장님 바로 인사드릴 텐데요. 이승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없었는데 더 활짝 웃으면서 방송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우리 반장님과 함께 시장을 좀 자세하게 보면 늘 지금 시장에는 살 게 있다. 혹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자 이런 얘기 말씀 늘 해주시잖아요.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전략을 갖고 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뭐 재벌도 재산이 한정적인데 뭐 재벌과 우리가 비교할 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주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 현금 비중은 80%입니다. 20%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주식을 사는 시점은 장이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해놨다가 시세를 주기 시작하면서 한 달, 두 달 오르잖아요. 그러면 다 팔아먹고 뭐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7년 차 트레이더인데요. 17년간 매매하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추세를 논하는 것은 피 본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얘가 뭐 100% 간다, 200% 간다,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다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성장을 별로 믿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워낙 이렇게 짧은 단타 호흡의 세력들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초창기에는 몇천 원대, 몇만 원대 이렇게 움직이던 것이 한 50만 원까지 10배 이상 막 올라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근데 그 50만 원짜리가 다시 떨어질 때 10만 원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아무리 큰 종목도 박살날 때는 답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보유 기간을 짧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언제 사냐?
떨어질 때, 쌀 때 사는 것이고 시세를 주기 시작하면 나는 분할 청산하면서 한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더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해서 우리가 이익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여기 혹시 경제TV에 오신 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장이 빠져도 웃고 뭐 올라가도 웃어요. 왜냐하면 현금 들고 있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 장 떨어지면은 거의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죽상돼가지고 와 계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물린 거죠. 자, 왜냐하면 테마주를 보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소위 말하는 요즘 뭐 아까 히토류 말씀하셨는데 네. 예, 히토류가 뭐가 돌든지 원자력이 뭐가 돌든지 저랑 뭔 상관입니까? 예, 그거 별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그냥 대형주 중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종목들 중에서 내가 순환매할 수 있는 것들만 찾겠다. 그래서 저는 매주 종목을 드리지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월 27일 날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주식 사지 말란 얘기를 제가 6주 동안 했어요. 3월 둘째 주까지. 그리고 3월 16일, 17일부터 장 좋으니까 이제부터 사자라고 매수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주 생방송하는 사람이 6주 동안 살 거 없으니까 사지 마라 얘기만 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여기 와서 저도 뭐 사라 그러고 빵빵 시세 나는 거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했다가 괜히 여러분께 피해를 끼치는 것은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멱살 잡히고 싶은 생각 없기 때문에 발 뻗고 편히 자고 싶어서 아니다 싶은 거는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한 5%에서 10% 정도 먹을 폭의 종목들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쉬어가는 장이 아닐까. 근데 이 쉬어가는 게 기간 조정으로 횡보하면서 가는 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빠진 하락이 있어요. 근데 이 가격 조정일지 횡보형 기간 조정일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기간 조정하다가 살짝 빠지는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요 기간 한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적극적인 주식 매수는 저는 권장하지 않고요. 떨어질 때마다 괜찮은 것들 몇 개 있으면 좀 사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승훈 반장님의 또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해주시니 아직 듣기 전인데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이 QR코드를 갖다만 대셔도 링크가 바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반장님과 함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생방송 종목 상담이 진행된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라 혹은 어떤 종목, 지금은 종목을 살 때다 아닐 때다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종목을 덜어내고 싶어도 혹은 종목을 좀 정리하고 싶어도 언제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타이밍을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거 이 생방송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귀한 기회거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후에 이 방송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미리 강의 전에 접수해 주시면 이따 후반에 받으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할 텐데 시장에 대해서 늘 좀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 위주로 들어볼까요? 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는 부분은 안다고 말씀을 드리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는 부분은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모르겠거나 자신이 없는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만약에 모르겠다는데 자꾸 물어보시면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얕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야만 하려고요. 예,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만 좀 하려고 하고 ETF 위주로만 거래하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참고가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함께 하시게 되면 최소한 손실은 안 납니다. 예, 수익은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 나고 어떨 땐 많이 나기도 합니다만 손실이 안 나면 결과적으로는 계좌 안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물 옵션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의 상승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선물에서는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매수한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하는 걸 청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는 종목은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하는 걸 지수가 오를 때 선물 매수를 하고요. 또 반대편 옵션으로는 콜 옵션을 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 지수 올라가 그럼 나 뭐 살래?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 매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매수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올라가는 방향 옵션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콜 옵션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장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주식은 하락장에 손실밖에 안 나죠. 대참에도 공매도 하지 않는 손실밖에 방법이 없는데 선물 옵션에서는 선물의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서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의 공매도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옵션은 풋옵션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좀 바꾸고 가시면 선물은 주식과 차이가 가장 큰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하락에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침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준가를 잡아드리는데 선물 지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선물 기준 가격은 320.00입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가격을 올려요. 이 얘기는 선물 지수입니다. 숫자가 어려울 건 없고 여러분 선물 모르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선물 차트 어떻게 열어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선물 차트 5분봉을 하나 꺼내놓으시고 제가 아침에 숫자를 불러드리면 수평선 넣기로 이렇게 하나만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요 수평선에 여러분이 넣었던 그 기준 가격에 위에서 장이 놀고 있으면 그날 장은 상승장이고요. 요거 밑에 있으면 그날 장은 하락이에요.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 있어요. 저기 코스피 200 지수나 아니면 종합주가 지수를 알려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선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걸 기준 삼아서 여러분이 선물 차트 5분봉 하나만 꺼내놓고 줄 꺼놓으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가 지키고 출발하면은 저는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라고 제가 멘트를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데 1차 목표가를 1차 저항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여기서 사서 1차 목표 오면은 절반을 팔고요. 밀려버리면 그냥 본전합니다. 그리고 얘가 1차 목표가 통과하고 2차까지 가면 여기서 다 판다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 성향이에요. 그러면 주식하고 편하죠.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는 선물은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하고 옵션에서는 풋옵션을 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얘는 주가가 빠지면 이 빠지는 만큼의 이득이 나는 것이고 1차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 스탠스만 좀 아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콜 옵션을 C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풋 옵션을 P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이 균형 중심축에서 콜과 풋 얘네가 가격이 똑같다면 무게가 똑같다면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옵션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콜 옵션 2.5라는 가격 풋 옵션도 2.5라는 가격. 그러면 2.5, 2.5 가격이 똑같잖아요. 이걸 우리가 옵션 용어로 교차라고 얘기해요. 교차가라고 표현하는데 가격이 똑같으면은 위도 아래도 별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놈 하나가 기준점을 깨버리면 콜 옵션이나 풋 옵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기준이 붕괴되는 순간 얘가 무너지면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가 올라가겠죠. 얘가 무너지면 반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콜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콜은 지수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콜도 함께 올라간다. 근데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수가 하락이죠. 그럼 뭐 삽니까? 풋옵션을 사거나 우리가 하방 베팅을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풋옵션, 이 하방 지지가 얘가 무너지면 얘가 지켜야 하방을 갈 건데 얘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반대편 콜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자,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문하는 방법 그냥 간단합니다. 자, 지수 상승 그러면 주식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좀 많이 오를 것 같다. 나 5계약 선물 매수할게. 쭉 올라와서 나 이 정도면 목표가 다 온 것 같아. 나 여기서 차익 실현할게. 간단하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문 넣는 방법은. 그런데 하방 진입이 좀 다르죠. 야, 오늘 장 많이 빠질 거야. 나 선물 10계약 매도할게. 자, 진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여기다 파는 창이잖아요. 매도창. 근데 여기서 나는 진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빠져서 야, 이만큼 빠졌으면 나 만족할래. 차익 실현 10개. 이렇게 해서 주문 넣어서 얘는 뭐합니까? 내가 내려간 하방 포지션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심플하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상승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승장은 여러분 경우의 수를 몇 개만 나눠보죠. 전날 종가 대비 보합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장.
얘는 그냥 시작해서 아침에 보합 조금 흔들다가 그냥 올라갑니다. 간단한 패턴이죠. 주식을 보실 때 여러분 선물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과 동시에 전날 종가 대비 비슷한 가격에서 흔들다가 그냥 올라가요. 첫 번째 상승 패턴. 두 번째 뭐죠? 보합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장이 빠져요. 그랬다가 저점 찍고 올라옵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그죠? 경우의 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보합에서는 바로 올라갈 거냐, 밑에 눌렀다가 올라갈 거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경우의 수 세 번째 경우의 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갭상승을 이만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 거? 야, 씨, 어제 살 걸, 종가 매수할 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종가 매수할 걸, 그러면 종가에 아침에 갭상승 빵 뜬 상태에서 얘가 눌렀다 가면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번 뒤통수 맞는 경우 언죠? 눌림인 줄 알고 샀더니 지켜야 될 가격이 한도 없이 무너져서 종일 빠지더라. 그럼 난 뭐 하는 거예요? 한없이 물 타다가 물만 꼬르륵 먹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올랐다가 눌릴 때 눌림인지 얘가 여기서 무너져서 추세가 깨져서 무너지고 있는 건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옵션 가격인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의 수 볼까요? 갭상승이 아니라 갭하락합니다. 갭하락했다가 아침부터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 자, 우리가 상승의 경우는 4개밖에 없는데요. 하락도 반대로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갭상승했다가 무너지는 경우, 갭하락했는데 종일 빠지는 경우, 보합에서 내려가는 경우, 아침에 올라갔다가 고점 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 4개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금융시장 통틀어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는 이 4개, 8개의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변칙 파동까지 집어 넣어봐야 15개, 20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 패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관상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죽을 것 같고 왕이라고 하면은 반역일 것 같아서 관상가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정재가 무서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이라는 걸 보고 정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한 길의 사람 속을 알기 참 어렵죠. 10길의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자, 우리가 근데 주식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건 이 8개의 경우의 수 안에 변형까지 해봐야 15개, 맥스하고도 2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문제은행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 높아지면은 주식을 더 잘 볼 수 있고 ETF를 잘 볼 수 있고 시장을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남들보다 좀 더 잘 본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선물 옵션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은 상승만 보는 게 아니라 하락 파동을 계속 공존하면서 봐요. 근데 파동의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1년 12달로 낮았을 때 한 달 단위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계산해 보면 제가 17년 차 트레이더니까 17년간 통계를 내보면 통상적으로 1년 12달 중에서 한 6달에서 8달 정도가 하락장이에요. 그러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만 상승장이고 하락 혹은 변동성장이고 온전한 상승장은 한 3개월에서 5개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시장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반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12달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하락장이거나 변동성장인 거야. 확 빠졌다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모르면 매매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해되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유복하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희박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때 과외를 하러 가보면 부잣집을 많이 가요. 강남에 부잣집들을 많이 가보면 그 아이들 중에 정말 교육이 잘 돼서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 아이에게 이 재산을 맡기고 이 기업을 물려줬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 그들 중에 몇몇은 지금 기업 경영인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 이제 제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기업 경영인이니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이 더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결국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런 다양한 패턴들의 사례들에 대해서 내가 다양하게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본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을 학습하시면 그 나머지 응용들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시중에 나가서 이런 패턴들에 관한 책들을 보시게 되면 소위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적산병이니 흑산병이니 뭐 속임수 뭐 이런저런 여러 형태들이 많아요. 뭐 샛별형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형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되게 복잡한데 그거 아무리 보셔도 잘 몰라요.
제가 17년 전에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오늘 TMI를 좀 많이 하네요.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가서 보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주식 관련 책들만 쭉 한 코너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너 안에 한 200 몇십 권 되더라고요. 그걸 다 봤어요. 6개월 동안. 그 틀어박혀가지고.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리고 났더니 교보문고를 갔습니다. 갔더니 주식 관련 서가가 있는데 거기 있는 책들을 전부 다 스크린하듯이 본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내가 한 6개월 공부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책으로 배운 거죠.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만큼 미련한 짓 없는 거 아십니까? 주식을 책으로 배워도 똑같다니까요. 왜?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과연 똑같을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소개팅을 하러 나가서 A라는 사람을 만나고 와서 자, 내가 이런 유머를 해서 먹혔어. 자, 이거 먹자고 얘기했는데 좋아했고 나한테 F부터가 왔습니다. 자, 똑같은 걸 제가 우리 도아나운서님 만나가지고 도아나운서님 이거 드실래요? 난 싫은데요. 이거 괜찮아요? 난 싫은데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인데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른 거니까. 패턴이 다른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부는 하지만 그게 실전에 들어가서 내가 적용이 되려면 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상의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1일자를 보십니다. 4월 11일자. 얘는 어땠냐면 전날 가격보다 살짝 갭상승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패턴입니다. 갭으로 살짝 떴지만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아침에 살짝 흔들리면서 눌려요. 그리고 나서 종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횡보하다 끝납니다. 자, 주식이라고 보신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침 시작하면서 좀 눌렸다 싶어서 조금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올라가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식은 하루의 수익률이 많아봐야 30% 상한가입니다. 자, 이날은 콜옵션이 280%입니다. 올라가는 방향은 콜옵션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280%의 수익이 났다. 어떻게 그렇게 나지? 자, 제가 아까 기준점 싸움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왼쪽에 있는 차트가 콜옵션 차트입니다. C라고 제가 표현하고요. 오른쪽 차트가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콜과 풋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을 지켰느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시간 약속을 했는데 잘 안 지켜. 처음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 신뢰도가 있을까?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신뢰가 무너집니다. 자, 인간관계도 만약에 계속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하는 게 답이에요. 예,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기준점이 풋옵션은 3.66이라고 하는 가격이 기준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무너지면서부터 오케이, 장의 방향은 결정났다. 그럼 나는 뭐 한다? 자, 얘가 무너진다면 그러면 콜옵션이 지키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0.98입니다. 자, 이 가격을 지키면서부터 쭉 치고 올라갔는데 2.88. 쉽게 말하면 98,000원짜리가 288,000원까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와 엄청나게 올라가.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풋옵션이 지킬 가격이 무너졌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로 방향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 아직도 무슨 스토캐스틱 보시나요? CCI 보십니까? 볼린저 밴드 보십니까? OCI 보십니까? 뭐 보세요? 여러분 그물방 차트 보십니까? 네. 뭐 시스템 신호 보십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단타로 돈을 버시는 분은 봤지만 부자가 되시는 분을 못 봤고 꾸준하게 돈을 쌓아가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단타는 단타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보조지표들에 의해서 바라보는 건 참고용인데 지금 제 차트 보시면 보조지표가 있나요? 단 하나도 없네요. 여기 거래량이 있나요? 없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뭐 들어가 있는 게 뭐 지표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캔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나중에 기획특강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캔들을 읽어내는 방법을 저는 캔들 카운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캔들을 세는 겁니다. 세면서 얘가 과연 살아있는 상승인지 죽고 있는 장인지 추세가 죽은 장인지 살아있는 장인지 읽어내는 법만 제대로 배우시게 되면 보조지표 필요 없고요. 이동평균선도 필요 없습니다. 심플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한번 제가 그런 기회를 특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 4월 10일입니다. 아침부터 얘는 어땠냐면 횡보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한 방에 밀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걸로 시세 끝. 보통 제가 오전에 9시 땡부터 10시나 10시 한 20분까지 매매를 끝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보시면 아침에 장 출발 전에 시황 하나 드리고 제가 보통 10시 넘어서 시황을 드려요. 왜냐하면 매매해야죠.
언제 글 쓰고 앉았습니까? 아침에 시황 드리고 기준점 드리고 나서 저도 판단하고 아침에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매매가 끝나요. 트레이더입니다. 저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나서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자, 이 제가 말씀드린 상승의 4가지, 하락의 4가지, 8개 패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나서 심플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기준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풋옵션은 이날 기준점이 뭐냐면 3.5예요. 근데 이 3.5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졌다. 게임 끝. 이해되셨나요? 중간에 얘가 가다가 확 내려왔죠. 근데 어디 지켜요? 0.98. 자, 그럼 여기 왜 지킬까요? 동시에 보시면 풋옵션 2.5를 넘지 못하지요. 이 가격을 읽는 법만 아시면 사실은 선물 옵션이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시에 장이 빠질 때는 어떨까요? 자, 아까 제가 개파락했는데 종일 빠지면 미치고 환장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4월 6일자 차트가 같은 날입니다. 자, 전날 종가 여기입니다. 개파락해서 야 하락했으니까 반등 한번 하지 않을까? 반등을 이용해 빠져나와야지. 반등을 이용해 하방 들어가야지. 생각하신 분들 종일 반등이 없습니다. 종일 빠집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에서는 이런 장이 기회의 장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기준점 체크한다. 뭐가 무너질까요? 콜이 무너지겠죠. 4.85라고 하는 기준점 붕괴되는 순간 시장은 꺾였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풋옵션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0.78부터 시작해서 4.87까지 갑니다. 당일날 몇 배? 600% 원금 대비. 자, 600%를 당신은 다 들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600%가 시세가 나지만 그 안쪽에 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50%만 먹고 팔을게. 100% 먹고 팔을게, 200% 먹고 팔을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건 저는 일진이고 그날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세게 수익을 누리고 싶어도 컨디션과 집중력이 안 따라주면 못 가져갑니다. 어떤 날 운이 좋아서 저점 잡아서 고점까지 끌고 가는 날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보통은 중간에 저는 팔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매매하고 끝내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이날 300% 먹고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는 매매를 안 해서 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여기서 여기까지 10시, 10시 반이 매매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내는 사람이라서 더는 안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참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선물 옵션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선물 옵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지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종목들과 지수를 보는데 오늘은 사실 살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한 브리핑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최근 2, 3주 동안 계속 누누이 이거나 사라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종목 코드 228810입니다. 228810. 자, 이 종목은 계속 다른 종목들 열심히 올라갈 때 안 올랐고 오르려고 폼 잡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계속 2주 동안 사라 수요일마다 말씀드렸는데 튀어 올라가서 7,500원에서 한 40-50% 정도 차익 실현했고요. 남은 수량은 7,300원 무너지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재진입할 생각인데 미디어 컨텐츠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죠. 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주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는요. 1조 원어치 팔면 재투자가 8천억 정도 해야 돼요. 거의 80% 가까이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조 원 매출, 그런데 순이익은 2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2천억이 큰 돈입니다. 저 2천억 없어요. 밖에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K 컨텐츠, 뭐 K-팝, 뭐 K-드라마, 영화 이런 걸 우리가 여기 있는 미디어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JYP, 뭐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구성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걔네들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 때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뭐 뮤직비디오 만들고 노래 만들고 가수들 뭐 개런티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돈은 참 많이 들죠. 그런데 얘가 나중에 우리가 빵 떠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복사 붙여넣기 CD 구워가지고 팔고 컨텐츠에서 그냥 사용료 받는 것뿐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은 10% 15%밖에 안 들어요. 초창기에 들어갔던 비용 대비. 그러면 5천억 원어치 매출을 냈다 하더라도 비용이 500억 정도밖에 700억 정도밖에 안 드니 나머지 4,200, 300억이 순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반도체보다
우리나라의 순이익률 면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를 바라볼 때는 저는 K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굉장히 좋은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 때나 사라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좀 내려오면 눌림을 이용해 재매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언제 살 건지는 안 가르쳐 줄게요. 예.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살 때 되면은 그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이 23분 좀 있군요. 예,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노래를 불렀던 건 우리가 1월 말 2월 초에 자, 이 종목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자, 얘는 11,000원 밑에서 열심히 담으시라고 이야기하고 12,500원 간다를 거품을 물고 얘기했습니다. 딴 거 살 거 없으니 이거나 사시라고 열심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10%에서 15%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닙니다. 한 두 달에 한 번, 더 양보합시다. 3개월에 한 번 10%만 수익했다고 생각할까요? 3개월에 한 번. 그러면 복리 투자 안 하고 달리로만 생각해 볼까요? 3개월마다 10% 내면은 3, 4, 12, 40% 낼 수 있습니다. 1년에. 적으십니까? 내가 1억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3개월에 10%씩만 내. 손해 절대 안 나고 10%씩만 3개월마다 낸다 하더라도 그분은 1년이면 내 원금 대비 40%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달리 투자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성과가 됐어요. 그럼 다시 나는 원금 1억에다가 4천만 원 다 보태서 1억 4천 가지고 똑같이 10%씩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2년이 경과되면 내 원금 대비 2배 정도가 됩니다.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2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 내면 어떻게 될까요? 2억 8천에서 3억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매출이 1억이었던 게 불과 3년 4년 만에 몇 배가 불어나나요? 3배 이상 불어나는 게 계산상으로 아마 되실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매매자들은,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여러분, 이게 내가 1억 천금을 노리고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쪽박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사업소득으로 간헐적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1억 버는 사람보다 여러분 매달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받는 그 힘이 훨씬 더 센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간헐적으로 어떤 달은 1,000만 원 벌고 어떤 달은 못 벌기도 하고 어떤 달은 2천 벌기도 하고 어떤 달은 못 벌기도 하고 어떤 달은 3천 벌고 어떤 달은 300밖에 못 벌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사람의 소득보다는 매달 500만 원씩 꾸준하게 버는 그 월급이 힘이 훨씬 세요. 왜? 예측 가능하고 저축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보면 저축을 했을 때 훨씬 더 돈이 매달 500만 원씩을 20년, 30년 버신 분이 훨씬 더 많이 버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1순위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글쎄요. 잃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다시 내가 리커버리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잃지 않는 매매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반드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승률이 높은 자리냐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께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이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종목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이고 그래서 얘가 11,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12,000원 초반부터 내려올 때 조금 사놨다가 저는 13,7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아마 여름 안쪽에 도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안전한 종목이니까 여러분 이런 종목들에 조금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지금 HTS가 꺼져서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생방의 묘미죠. 예. 네. 자,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꺼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중간 머리가 잠깐 삭제됐는데 잠깐 로그인했습니다. 예. 다행. 자, 그 짧은 시간에 로그인하신 거예요? 로그인했습니다. 예. 네. 이제 켜지네요. 예, 이제 네. 보시죠. 다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요 놈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보려고 제가 하는 거냐면 여기 13,700원에서 14,200원 정도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떨어질 때마다 12,000원대부터 매수해서 올라갈 때 12,500원부터 팔고 떨어질 때 또 매수해서 털고 이거 반복하면서 요 자리까지 끌고 가십시오. 달러가 오른다는 얘기는 주가가 공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쉬어가는 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식한 짓이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끌고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난번에 인도입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제가 22,000원대부터 이야기해서 보시면 쌍봉 찍었죠? 여기 지난번에 여기 25,000원. 그래서 목표가 단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린다고 한다면은 22,000~23,000원대 내려오면 또 살게요. 오면 제가 톡방에다가 이거 사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가격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지금 크게 가지를 못해서 얘도 한 16,000원 밑에까지 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귀 차원에서 보시면 신한 WTI 원유 선물 ETN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6,000원 안쪽에서 받아라 이야기하고 7,000원에서 저희가 절반에서 70%까지 청산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7,200원까지 찍고서 밀리고 있는데 얘는 7,000원이 깨지면 일단 다 팔을게요. 다 팔고 다시 떨어지면 6,200원에서 500원쯤 올 때 다시 사자고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일단 정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는 추세이고요. 지금 계속 장이 끌고 올라가는 건 2차 전지예요. 저는 이걸 팔고 났기 때문에 더 이상 2차 전지가 가든 말든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 안에 주도주를 끌고 가는 건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이번 장의 끝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반도체인데 여러분 기억 하나 해보세요. 대한민국 장이 올라가는 주도주 3개는 뭐냐면 1번 2차 전지, 2번 자동차, 3번 반도체입니다. 이 3개가 먼저 끌고 올라간다. 3개가 동시에 올라가면 엄청 센 강한 장이고요. 이것들 중에 어떤 놈은 가고 어떤 건 못 갑니다.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상승형 변동성장입니다. 지금 얘네가 돌고 있으니까 상승형 변동성.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정이 나와도 기간 조정, 쉬어가는 것이지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3개가 모조리 다 힘 없이 다 무너지면 그때부터 하락 전환의 변동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기본적으로 먼저 이걸 알고 계시고 얘네가 쉬어갈 때 그 곁다리로 가는 것이 뭐냐면 이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는 섹터 이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청산은 끝났습니다만 에너지 화학이 제가 여러분 향후에 우리가 한 10년쯤 바라보고 7년에서 10년쯤 바라봤을 때 기름값은 여러분 오늘보다 10년 뒤에 쌀까요? 비쌀까요? 쌉니다. 아닌가요? 비쌉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새우깡 한 봉지에 100원 했거든요. 자갈치 새우깡 100원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저희 사촌 형의 조카 중에 제일 큰 아이가 저랑 10년 차이가 나요. 장가 갔는데 그 녀석이 어렸을 때 저한테 삼촌 과자 사줘 그러면 늘 가서 과자를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보니까 뭐 현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5,000원 줬나 10,000원 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조카들이 한 4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얘들이 제가 엎어져가지고 지갑 꺼내서 돈 주고 나니까 현금이 이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삼촌 장난해?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 손을 질질 끌고 슈퍼를 가더라고요. 봤더니 새우깡이 1,000원 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100원짜리, 200원짜리 과자가 지금 1,000원 됐고 2,000원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짜장면이 우리가 2,000원에 먹던 게 지금 5,000원, 6,000원 돼 있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를 겁니다. 거의 자본주의의 생리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너지 화학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단순하게 석유화학 제품이 아니에요. 석유화학 에너지값, 기름값 오른다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우리가 있는 여기 하다못해 여러분 얘 마우스도 이거 뭘로 만든 건가요? 석유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 껍데기 이거 뭐죠? 석유입니다. 저 만든 이 옷 뭘까요? 폴리에스테르 이거 석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물가 지수에 연동되는 가장 큰 것이 에너지 화학 관련입니다. 그래서 얘는 향후에 굉장히 유망한 ETF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다 팔았어요. 다 팔았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은 뭐합니까? 다시 살 기회를 찾겠다라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16,000원대까지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2~3주 정도 기다려보면 아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종목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입에 거품 물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건설이었는데요. 건설은 저는 어저께 다 팔았어요.
예, 건설 다 팔았습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음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 내가 팔지 못할까 봐 전량청산 사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철강이었습니다. 자, 건설과 철강 업종의 우리 종목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건설 중에서 전 제일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건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좀 더 버틸 분들은 38,000원 무너지면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4만 한 2, 3천 원까지 바라보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누리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가 전후 수주로서 해외 플랜트 산업의 수주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내에서는 별 힘을 못 써요, 이 회사는. 외국에서 수주했을 때, 외국 플랜트 사업을 수주해 왔을 때, 외국 업종을 수주해가지고 왔을 때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 있고 얘네가 수주할 만한 타이밍이 왔을 때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고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하셔도 되고 좀 더 가져가실 분이 29,000원 정도에다가 스탑 관리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것은 고려아연입니다. 53만 원대부터 내려올 때마다 열심히 모아주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슬슬 모을 기회는 충분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이 구간에서 횡보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진 것 같고 이제 튀어 올라가면 여러분 추격하지 마세요. 예, 튀어 올라가면 추격하지 마십시오.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시면 동국제강 그다음에 풍산 오늘 튀어 올라갔죠. 이렇게 우리가 이 철강 쪽 왜냐하면 원자재예요. 건설 쪽이 계속 전쟁을 복구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꽤 많이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1년 사이에 강남 기준 한 30% 내려갔고요. 강북 한 40%, 수도권 이남 쪽은 50%, 60%까지도 떨어졌다고 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6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단기 반등을 1월 저점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뭐 할까요? 요즘에 싸움질 많이 하는 것 같고 저기 맨날 누가 돈을 먹었다더라 맨날 그거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 이제 내년 4월 달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겠죠. 이제 싸움박질 끝나고 나면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주택 공급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청년들 주택 공급 문제 얘기할 거고 노년층 얘기할 거고 그렇다면 주택 공급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움직일 만한 데가 어디냐면 대부분은 건설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원자재입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예를 들면 철강,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쪽을 여러분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거철이 앞두고 있으니까 내년 4월 총선이니까 아마 올 가을 정도에 다시 한번 제가 건설을 집중적으로 사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한 9월, 10월 정도부터 제가 집중 매수를 이야기 드릴 생각이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돈이 있는데 혹은 지금 주식 투자할 돈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올 여름 이후에 가을쯤 되면 아마 시장이 좀 빠져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싸게 사자고 하면 사놨다가 내년 초에 여러분 한 2, 3, 4월 달에 팔고 나가시면 수익률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미리 예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 이 정도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드렸는데요.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큰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노란톡 안내까지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002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있습니다. 15만 1,000원에 1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년 넘게 들고 있습니다. 연말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신호가 와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화장을 안 하는 사람한테 화장품을 물어보시면. 그래도 투자는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관련주 종목 중에는 가장 대형주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 아모레퍼시픽의 주 고객층이 주 매출원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에 열심히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그 주층들이 빠지고 나니까 속절없이 무너졌던 걸로 보시면 지금 얘가 월봉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코로나 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코로나 왕창 빠졌다가 코로나로 이제 회복하면서 엄청 올랐다가 박살나게 빠졌죠. 자, 근데 상상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이 종목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2006년도부터 차트가 보이는데요. 2006년도에 얘는 3만 원대, 4만 원대, 3만 7천 원대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얼마간의 횡보를 거치면서 움직이게 되냐면은 201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8년 정도 횡보를 합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물론 저점에서부터는 한 30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얼마를 가게 되냐면 45만 5천 원입니다. 그럼 바닥에서부터 치게 되면은 거의 100배가 좀 넘어가네요. 100한 20배 정도 올라가는 건데요. 자, 그때의 이 아모레퍼시픽은 호황기였습니다. 자,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시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굉장히 좋대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세를 분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세를 분출한 뒤에 종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장이 빠지고 어디까지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올라오게 되냐면 출발했던 가격 여기 박스권 저항 이 가격이 한 2, 3만 원 되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야 시장은 다시 올라 30만 원까지 바닥에서 약 250% 정도 시세를 준 걸로 다 합니다. 그런데 얘가 정말 추세로서 시세를 다 하려면 버틴다면 여기 12, 3만 원대를 깨지 말았어야 돼요. 그랬다면 추세가 지켜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얘는 밑에가 10만 원을 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얘가 온전한 추세로서 재출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는 여기가 깨졌던 놈이 12, 3만 원대를 회복했기 때문에 반등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봉상 놓고 보면 지금 이 종목은 싸다라고 물어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17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를 바라보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소요기간은 아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 정도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 동안 버티셨으니까 들고 가셔서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청산하시면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봉을 보셔도 이제 슬슬 올라가는 봉이기 때문에 치고 넘어간다면 한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이 언저리까지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앞전 고점이 15만 5,800원이네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올라오실 때 이 가격대에서 직전 고점에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림으로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캔들이 하나 올라와요. 자, 2개 올라와요. 올라왔는데 이 고점대에서 얘가 여기서 캔들이 2개, 3개 안쪽에 무조건 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15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 둘, 셋, 3거래일 이내에 양봉을 몸통으로 장악하면서 돌파하면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17만 5천 원, 18만 원 바로 갑니다. 근데 만약 이 근처에 왔는데 자, 지우고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얘가 요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15만 5천 원 근처까지 왔는데 윗골이 달아요. 음봉을 만들어요. 혹은 갔다가 훅 밀어버려요. 이런
롤러코스터 하는 모습이 만약에 하루라도 보이면 일단 차익실을 하실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다시 쌍봉 맞고 주저앉아서 저점 확인하고 또 올라오는 거니까 마음고생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이렉트로 몸통으로 이 고점을 빵빵 하면 뚫어버린다면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파시면 되고, 자, 만약에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제 전화번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방송에서 종목 상담 받았던 아무개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팔을까요? 들고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톡을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늘 보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방을 늘 보진 않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봤다면 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하게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더 추가적인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 자세하게 또 드렸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장품주가 올랐는데 또 이렇게 화장품 대장주가 상담으로 들어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논스톱으로 달려주신 저희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